네, 이제 디지털 트윈 마지막 강의, 포트폴리오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인 만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공간이나 많이 만들었었죠. 공간이나 오브젝트들. 이번에는 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창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었던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PCD를 통해서 랩을 거치고 이 블렌더를 통해서 모션을 만들어낸 춤을 추는 이 블렌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에서 새 잠시만요. 일단 여기는 이 창을 계속 열어둘게요. 컨트롤 C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룸을 먼저 열어줄게요. 여기서 오브젝트와 본 두 개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본과 오브젝트 두 개를 잡고 복사를 해주면 같이 따라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면요. 만들었었던 모든 것에다가 이 나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 춤추는 애니메이션을 다 넣어줄 거예요. 약간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요. 이 바닥이 배경이 없어서 깨지게 되었네요. 이럴 때는 그냥 흰 바닥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 나의 얼굴이 들어간 이 춤추는 애니메이션이 내가 만들었었던 모든 공간과 오브젝트들과 같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교차적으로 출연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들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이제 만들면서 같이 한번 이제 복귀하는 그러한, 그리고 상황이 많이 웃긴 그런 영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일단 사람 실제 사이즈로 좀 맞춰줄게요. 자, 적절한 사이즈로 한 요 정도 사이즈겠죠. 요 정도 사이즈를 맞춰주고 카메라로 이렇게 봐줍니다. 재생을 해보면 잘 춤추고 있죠. 요거를 렌더링을 해줍니다. 지금은 사이클 엔진을 썼기 때문에 EV 엔진으로 바꿔줄게요. EV 엔진에서는 이미션이 잘 다이나믹하게 표현되지는 않죠. 128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4000 픽셀로 맞춰줄게요. 이건 너무 어두우니까 이번엔 밝은 배경으로 해줄게요. 여기서는 한 5 정도로 해서 완전 쨍한 색감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주고요. 여기에
모션 블러도 켜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자에도 퀄리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 되어 있었던 값으로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표현되어져 있죠. 보이시죠?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이 이유는 그림자에도 화질이 있어요. 그림자에도 퀄리티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EV 엔진을 누르면 섀도우라고 있고 여기에 큐브 사이즈와 그다음에 캐스케이드라고 있는 걸까요? 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 부분의 값을 키워주면 돼요. 여기 지금 1024로 되어 있는데 4096 4K로 맞춰주면은 그림자가 매끄럽게 표현이 되죠. 요 값을 키워주면은 이렇게 값이 그림자가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EV 엔진을 쓸 때는 특별하게 이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림자는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해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줄게요. 일단 EV 엔진 128, 렌더 샘플링 128, 그 다음에 그림자 4K 맞춰주고 포맷은 4000 픽셀 곱하기 4000,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이름은 일단 1번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FFmpeg 비디오 인코딩 프리셋 H264 그 다음에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주고 잘 되는 점 확인했으면은 렌더 애니메이션 돌려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의인 만큼 큰 부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0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대략 한 3초 정도, 3에서 5초 정도, 그러면 대략 100프레임 정도죠. 1, 2, 3, 4, 5초가 좀 안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5초 정도로만 좀 끊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렌더. 아마 100프레임 정도로 하면은 5분에서 10분 내로 영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10프레임에서 한번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스탑워치라고 해야 되네요. 스탑워치. 네이버에는 스탑워치가 없나요? 14프레임 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14프레임에서 24프레임 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네, 곱하기 10번 해주면 이제 그게 총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총 10프레임간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꽤 정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24프레임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디테일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좀 디테일을 올리셔도 됩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작업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곧 10프레임이 다 지나가죠. 네, 총 10프레임까지 1분 22초. 혹시라도 모를 변수 정도 고려해서 1분 30초, 그러면 90초죠. 90초에 100프레임 했으니까 900초. 900초면 15분이네요. 15분에 이 영상이 하나 렌더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프레임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죠? 대략 15, 3분,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이 살짝 넘게 이제 지나면은 다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계속 춤추고 있죠. 렌더링이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렌더는 창을 여러 개 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다른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잠시 넣어주고,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네요. 넣어주고 이렇게 렌더링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싱에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0프레임 정도로 해주고, 자, 아까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방향을 90도 돌려주고,
이렇게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 얼굴이 들어가 있겠죠.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이 모델링이 내가 만든 모든 작품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프레임 또 자르고, 또 다음 아까 이 영상에서 100프레임 자르고, 이번에 또 뭐가 있을까요? 룸 말고 이전에 만들었었던 미술관도 있었죠. 미술관. 지금 아마 텍스처가 다 지워져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미술관 바닥은 텍스처가 유지되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붙여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실제 배경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100프레임으로 끊어주고, 또 EV 엔진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렌더 뷰에서 이렇게.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배경에서 다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얼굴이 들어간 모델링이 모든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초 끝나면 여기서 5초, 또 끝나면 여기서 5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프레임 거의 다 끝나가죠. 68프레임. 30프레임이니까 대략 3분만,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편집 방식은 인스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래가 나오면서 임팩트가 있는, 예를 들어서 드럼을 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딱 맥을 끊는 음악들이 있어요. 보통 릴스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올 때 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빰, 빰, 빰 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을 아마 시간 관계상 렌더를 전부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무슨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느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나올 때 전환되면서 화면이 전환되고 전환되고,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잡으실 분들은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20프레임 남았으니 이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렌더링이 끝나면 영상을 한번 바로 봐볼게요.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개수로만 따지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져 있죠. 아마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요거보다는 미술관으로 이것도 좀 꺼줄게요. 꺼주고 미술관, 이 미술관을 렌더링 해줄게요. 여기서는 이제 조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렌더링 하는데 복싱보다는 시간이 덜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상을 이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했었던 작업들을 전부 다 다시 해보는 거라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 때는 감성과 무드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00) 프레임 다 되었고요. 네, 다 끝나게 되었네요. 이제 나가주겠습니다.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1.8메가고 아랫게 영상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네, 잘 나오죠? 그림자도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댄스라고 해주고 댄싱, 그 다음에 미술관, 요거는 그대로 좀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미술관도 100프레임에서 128 샘플, 그 다음에 앰비언트, 블룸,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모션 블러까지 다 켜주고 여기서는 여기서 동일하게 2000으로 맞춰줄게요. 아까 전에도 2000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00으로 사이즈를 맞춰주고 4000이었죠. 4000 곱하기 4000으로 사이즈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FFmpeg 인코딩 H264 저장은 바탕화면에, 그 다음에 렌더 애니메이션 해주겠습니다. 팔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모션 블러를 켜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많이 뺐는데도 작업 시간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요것도 좀 기다려 줄게요.
이것도 한번 시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7프레임이 되었을 때 멈출게요. 그리고 이 두 영상 이 렌더링이 끝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모션을 주는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동안 알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블렌더로 창을 여러 개 열 수 있으니까요. 지금 걸리는 시간 보면은 아마 이전에 룸에서 했던 거랑 동일할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가요. 그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차이 없이 동일하네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요. 저희가 기존에 모션을 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였었죠. 직선 아니면 대각선 이런 식으로만 움직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유동적이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좀 움직임을 주도록 할게요. 커브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 건데 시작점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가져다 줍니다. 가져 놔 줍니다. 시작점에 놔주고 오브젝트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패스를 잡아줍니다. 이게 해서 두 개를 다 잡아준 다음에 오브젝트 이게 페런츠에 보면 팔로우 패스라고 있습니다. 팔로우 패스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주면은 이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커브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브를 다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커브 방향에 따라서 쭉 움직여지게 되고요. 자, 이제 저희는 기존에 수평으로만 움직이던 오브젝트가 커브를 따라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도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발하고 여기서의 각도를 높여주면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을 또 내줄 수가 있겠죠. 한번 보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러한 느낌을 이제 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방법을 익히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에 이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커브에 들어가서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패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패스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쭉 올리고 크게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빼주고 이게 돌아 나와서 이 사이를 관통하도록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게끔 이러한 코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어떤 오브젝트도 상관없습니다. 오브젝트를 원하는 출발점에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 순으로 잡아준 다음에 오브젝트 페런트 그 다음에 팔로우 패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용이 됩니다. 네,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청룡 열차나 아니면 원하는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믹사모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요, 이 방법은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렌더링을 기다려 줄게요. 아까 이미지 이전 강의에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유롭게 사진을 걸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0프레임 나왔으니까 대략 5분 뒤면은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방법이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요 브러쉬, 이 브러쉬도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렌더 원래 이 브러쉬질은 지브러쉬만의 이제 능력이었지만 기능이었지만 이제 블렌더에도 기초적인 지브러쉬의 이런 브러쉬질 기능들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스컬핑에서 이 브러쉬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크로스라고 해서 옷의 이 주름들 이런 부분들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옷주름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라디우스 이 값을 변경해 주면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를 변경하면은 강도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띡 눌렀을 때 살짝 움푹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를 높였을 상태에서 한번 꼭 누르면 훨씬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0.1로 맞추면은 움직여도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아주 조금씩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이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브러쉬의 모양이나 형태를 좀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이 fall off가 비교적 또 많이 쓰이는 옵션입니다. 이 fall off는 쉽게 말씀드리면 브러쉬 끝에 마무리에 결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딱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닿는 곳에 딱딱딱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후에 끝에 잔상이 크게 남지가 않아요. 딱 정말 정직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커스텀이나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브러쉬질이 매끄럽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닿는 부분도 비교적 매끄럽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이후에 이 주변 자리들도 크게 툭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게 없이 매끄럽게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이 브러쉬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브러쉬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컬핑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감각이 좀 많이 중요해요.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익히게 돼요. 그래서 많이 쓰다가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적인 경험의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이 한번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찰흙을 만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 오브젝트를 스컬핑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XYZ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이 지금 하나가 더 옆에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작게 여기 떠 있는 게 보여요. 이걸 적용해 주면은 같이 이 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뿔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었죠. 네,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키운 게 아니라 한 곳을 잡고 쭉 늘려주면 대칭이 돼서 원하는 위치에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브러쉬들을 상황에 맞게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렌더링이 됐나? 네, 렌더링이 다 되었네요. 닫고 보면은 네, 잘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걸 쓰셔도 됩니다. 영상 편집은 다양한 걸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를 이미 결제를 해뒀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쓰도록 할게요. 동영상 편집 툴을 열어주고, 만약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면 스마트폰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iOS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한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두 영상을 불러줍니다. 네, 4초씩 되어 있죠. 이 영상을 두 개를 이어 붙이고 적절한 음악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걸려 있지만 저작권에 영향받지 않는 사운드들도 많아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래가 적절하게 입혀져서 조용히 됐다가 또 전환되면서 움직이고, 또 다른 화면에서 또 춤추고, 이러면서 내가 만들었었던 모든 모델링과 오브젝트들이 나오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딱 하나가 더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를 더 렌더링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노래가 나오고 또 전환되고 또 전환되고,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창을 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디테일 컷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보고, 얼굴을 합치는 강의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넣어서 그 PCD 결과물에 믹사모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그 방금 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양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느낌 있죠? 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금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때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가장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영상 이제 전부 다 배워봤죠. 모델링도 만들어보고 PCD, 그다음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제페토도 한번 이용해 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3D 모델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강의가 끝나고 한번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